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5번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앞쪽에 빈칸 지문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학습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단 하나도 놓치는 거 없겠다라는 그런 또 철저한 원칙 하나 세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입니다.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입니다. 이때 species라는 단어가 이제 종으로 사용되면서 이 단어가 이제 단수로도 쓰이고 또 복수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수 명사로 쓰였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쪽에 보니까 season이라는 단어에 s를 붙이고 있네. 이 season이라는 단어가 우리 계절 말고요, 양념하다란 말로 사용되면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됐죠? 다 단수라는 거 좀 체크해 놓고, 그러면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의 음식할 때 그것은 또 뭘까요? 그 종의라는 말로 종이 또 단수였기 때문에 it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 종의 음식을 양념을 하는, 됐죠? 그런 유일한 종입니다. 그 다음 콤마를 찍고 ing로 분사구문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deliberately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죠. 의도적으로. 그럼 의도적으로 altering, 바꾸면서, 그것을 또 그 음식을 바꾸겠죠. 그 음식을 바꾸면서. 근데 뭐를 가지고 바꾸냐면 highly flavored라고 했는데, 이건 뭐 매우 맛이 나는 이런 말이니까 강한 맛에, 됐죠? 그럼 강한 맛의 식물의 부분들, 강한 맛의 식물의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면서 그것의 음식을 갖다가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식물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뒤에 목적어 빠져있고 뒤에 있는 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져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허브 그리고 스파이시스, 향신료, 우리가 허브나 그리고 향신료라고 부르는 그런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에서 소재는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인데, 허브 향신료라고 하는 것으로 강한 맛을 내는 식물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음식을 바꾼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소재가 나왔고, 조금 더 가보면 가주어를 쓴 다음에 뒤에 대절로 이제 진주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quite, 꽤 매우라는 뜻이죠. 꽤나 가능하다, 대디아의 내용 하는 것은. 그럼 뒤에 보니까 우리의 테이스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맛도 되고 또는 뭐 취향도 되지만, 지금은 스파이시스니까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맛은, 미각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evolutionary root, 이제 어떤 진화적인 루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소재를 좀 잡아야 되겠죠. 진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괜히 양념을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네. 이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진화적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을 계속 향신료를 사용하는 진화를 해왔던 거야 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그거랑 관련 없는 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러한 속성적인 부분을 조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많은 스파이시스들은, 많은 향신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균을 얘기하는 건데, 안티를 붙여가지고 항균이죠. 항균의 properties,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향신료들이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균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In fact, 사실 common seasonings, 그냥 흔한 보통의 seasoning, 양념을 하는 거죠, 이건. 근데 뭐와 같은 거냐? such as garlic, 마늘, 그리고 onion,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풀입니다. 그래서 갈릭과 오니언과 오레가노, 이것과 같은 그러한 흔한 시즈닝들, 양념하는 것들, 이라는 것들이 그다음 동사로 inhibit, 억제합니다. 뭐를 억제하냐? growth, 성장을 억제하는데, 뒤쪽에 뭐의 성장을 억제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박테리움, 그 다음에 뒤에 tested란 피평들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되어진, 확인되어진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그런 성장을 억제를 한다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갈릭이나 오니언이나 또는 오레가노와 같은 그냥 흔한 보통의 양념들이 inhibit, 억제한다, 성장을 억제한다, 거의 모든 박테리아인데 테스트 되어진,
확인되어진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박테리아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건 단수 형태입니다. every 다음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나와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그리고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양념을 하는 것이 세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쭉 흘러가면서 뭔가 진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the cultures, 문화들이 있는데 어떤 문화들이냐? 뒤쪽에 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동사 있으니까. The heaviest use of spices, 그러면 향신료에 대한 가장 무겁게 사용을 하는 것을 만드는, 됐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사용, 뭐의 사용? 향신료의 그런 사용을 만드는 문화들은, 그런 다음에 뒤쪽에 생각을 이제 쭉 이제 생각해봐라 라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갈릭하고 블랙페퍼니까 후추입니다. 이건 태국 음식이죠. 그럼 태국 음식에서는 뭐 마늘이랑 후추, 그리고 진저, 생강과 그 다음에 코리앤더라고 하는 게 이제 고수인데 약간 좀 향이 강해서 우리 고기 먹을 때나 이럴 때 같이 먹는 고수라는 게 있죠. 인도의 그런 생강과 고수. 그 다음에 칠리 페퍼스 오브 멕시코니까 멕시코의 고추.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런 향신료에 대해서 가장 강한 사용을 만들고 있는 문화들은, 그 다음 동사로 come from, 뭐로부터 왔냐면 warmer climate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자, 여기 좀 더 따뜻한 기후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이게 살아남으려고 진화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들은 더우니까 음식들이 어땠을까요? 쉽게 상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뒤쪽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관계부사로 박테리아의 스포일리지, 부패가 is bigger issue, 큰 문제입니다. 더 큰 이슈입니다.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마늘, 후추, 생강, 고수, 그 다음에 뭐 고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향신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보호를 했다라는 거죠. 자, 위쪽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inhibit, 억제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는 the changing climate, 바뀌고 있는 기후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 significant impact,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have an impact on 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끼친다는데 significant를 써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과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에. 근데 그 향신료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뭔가 따뜻한 요 느낌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듯한데, 콤마치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의 성장 패턴에, 야, 이거는 식물 성장하는 거랑 기후랑 관련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affecting, 영향을 끼치면서 뭐에? 글로벌 스파이스 마켓, 그래서 세계적인 그 향신료 시장에다가도 영향을 끼치면서, 자, 이 얘기는 기후변화가 향신료를 생산해내는 것에, 그 생산하는 어떤 성장 패턴과 그리고 그러한 시장들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진화적인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contrast, 반대로 대조적으로, 자, 이 반대로 대조적으로라고 나온 건 위쪽에서는 따뜻한 기후들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cuisines가 이제 요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면 가장 lightly, 가볍게 라고 부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spiced, 양념이 되어진 이라면서 이제 형용사를 썼죠. 이렇게 일단 단어 좀 정확하게, 가장 light 아니고요, light 틀립니다. 요거 li 붙어있는 부사 좀 기억해 두시고, spiced, 되어진, 양념이 좀 되어진, 향신료가 되어진 그러한 요리들. 그래놓고 그러한 요리들은 어떤 요리들이냐, 앞쪽에 있는 cuisines를 또 대신 받고 있는 말일 거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노던 유럽, 그래서 북유럽 쪽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음식들인 가장 가볍게 향신료가 사용되어진 그런 요리들은 from, 뭐로부터 오냐? 여기 또 등장하는 단어 cooler climate니까 조금 이제 서늘한 그런 기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이쪽은 아무래도 굳이 향신료를 써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어떤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지 않아도 날이 뭐하니까? 선선하니까.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요약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uniquely, 좀 독특하게, 인간의, 그 다음에 attention, 관심이라고 썼는데,
자, 우리의라고 쓴 다음에 뒤쪽에 uniquely는 부사 형태로 이제 human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고요. human은 또 형용사로 뒤에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특하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심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to flavor, 맛에 대한, 그 맛에 대한 독특하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심. 그래서 맛에 대한 인간 특유의 어떤 그런 관심.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설명하기를 그 맛은 어떤 맛이냐면 the flavor of spices입니다. 바로 그 향신료의 그런 맛.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서는 그 향신료에 대한 맛에 대한 우리의 아주 독특하게 특이한 그런 인간 특유의 그런 관심이 한 다음에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겠죠. 자, 이것이 turns out 입증되어진다, 판명되어진다 라는 건데, 뭐 당연히 우리 이제 prov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수일출 s는 꼭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뒤쪽에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하는 또 동사 중에 또 특징적인 동사들이잖아요. 입증되다, 판명되다. 그럼 뒤쪽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를 가만히 봤더니 to have pp 형태를 썼네요. to have pp.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불렀냐면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료 부정사는 한 시제 전 단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여기 이제 a reason이라는 단어는 arise라는 단어에 대한 pp 형태입니다. 생겨나다라는 건데, 그러면 생겨났었던 것으로 판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과거에 생겨났었던 것으로 판명되어진다. 근데 뭐로 써냐? as a matter of, 뭐뭐의 문제로서. 뭐의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그렇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그렇게 생겨났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어집니다. 자, 정리해보면 향신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진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향신료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고, 자, 이건 바로 진화적인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진화적인 측면에서 뭐였냐? 바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더운 지역에서는 향신료를 어떻게 했죠?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서늘한 지역에서는 향신료를 덜 썼던 거죠. 곧 이것도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으로 내용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어 혹시 놓치는 거 없도록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